촬영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렌즈가 있고 피사체가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는 거지. 피사체가 있고 집을 찍으면 집을 찍는 거고, 뭐 돌을 찍으면 돌을 찍는 거고, 피사체가 있고 카메라로 찍는 거야. 피사체가 어떻게 찍히냐, 어떻게 인화되느냐, 이 문제인 거지. 여기서 패션 포토는 찍는 게 뭐야? 옷 제품을 찍는 거야.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사람이 입은 제품을 찍는 거야. 사람을 찍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핸드폰으로 사람을 찍기 때문에 패션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유리한 경험을 갖고 있어. 옛날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찍으면서부터 굉장히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동작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다 알아. 사람을 찍는 거야. 사람을 찍는 거. 더 중요한 얘기들도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이 쇼를 했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어. 마지막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왔어. 그래서 나랑 마지막 작업하던 사람이 이태리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엄청나게 상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인데, 디지털 카메라 안 쓰세요? 했더니 나는 아직은 못하겠어 그러는 거야. 왜요? 했더니 빛이 들어오는 게 다르대. 그러니까 경계선에 대한 것들이 아날로그는 인화지에 들어오는 거니까. 옛날에는 포토그래퍼의 기술은 뭐냐면 인화 기술이었어. 인화 기술. 찍는 기술은 나중 문제야. 그 인화 기술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색은 반사율이잖아. 그거를 계산해서 디지털로 들어오는 거가 너무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모르겠지. 지금 다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아날로그의 느낌을 그냥 옛날 카메라 갖고 찍으면 옛날 느낌 난다 이 정도인데, 그 옛날 느낌의 범위가 얼마나 넓겠어. 조도묘 이런 것들이.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제. 그리고 옛날 사진이 낡아져 가지고 흐려진 것만 보고 이게 옛날 건 줄 아는데 그렇진 않겠지. 아날로그의 문제는 인화되면서부터 색이 바뀌는 거야. 디지털은 바뀌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은 그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디지털은 지금 다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 디지털 사진의 문제는, 특히나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 거의 문제는 조도나 이런 것들을 3장 찍어가지고 그 중에 괜찮은 걸 합성하잖아. 그러니까 빛 반사율이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쓰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거를 별로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찍는 친구들도 조명을 잘 못 다뤄.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몇 개의 빛을 잡을지, 어느 정도 될지. 옛날에 야외 촬영하면 제일 문제가 뭐겠어? 해가 바뀌니까 빛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거에 맞춰서 조도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냐가 엄청 중요했어. 구름도 돌아다녀. 그럼 그때마다 틀려지는 거야. 그걸 나중에 후반 작업이라는 게 없잖아. 그걸 카메라로 필름으로 잡아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지금 막 찍는 사람들하고의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 어마어마하겠지. 일단 그 정도의 감도가 좀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거야. 포토그래퍼를 하라는 게 아니야. 포토그래퍼를 디렉션 해야 돼, 디자이너가. 어떻게 찍어달라고. 그리고 내 작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포토그래퍼를 찾아야 돼. 포토그래퍼가 찍었는데 되게 잘 찍는 사람한테 찍었어. 그러면 그 포토그래퍼가 잘 찍는 거잖아. 잘 찍겠지, 멋있게. 그럼 내 사진이냐? 그게 아니잖아. 패션 사진은 옷 사진이야. 옷이 잘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걸 잘 표현할, 내가 원하는 지금 컨셉을 표현해 주지 않은 사람을 찾는 거지,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을 잘 찾아야 돼. 포토그래퍼를. 피사체인 사람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피사체를 사람을 많이 안 찍어본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제품 사진 찍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 못 찍어요, 이 얘기야. 근데 지금은 다 찍어. 막 제품도 찍고 사람도 찍고 막 다 해. 다 할 줄 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사람 사진을 찍을 때도 스틸을 잘 찍는 사람,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걸 잘 찍는 사람 되게 달라.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요즘은 캠페인 사진도 되게 스틸처럼 찍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수십 장도 찍어. 막 요새는 60장까지 찍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예전에는 포토그래퍼를 보통, 내가 제일 많이 줬던 사람이 조세현이라는 사람인데 회사에 줬지만 4천만 원을 줬어, 데이페이로. 그걸로 뭐 사람도 찍고 그러니까 모델 빼고 나머지, 모델은 지금은 활동 잘하는, 나중에 그러니까 연예인 된 사람들 데리고 썼었는데, 아무튼 그 촬영에 토탈 8천만 원이 들었어. 그래서 몇 컷 찍냐면 12컷에서 그 정도 찍어. 그리고 하루에 찍는 건 7컷 찍었어.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 하는 데만 3시간, 4시간 찍는 거야.
그래서 나온 사진들이 옛날 보구에 있는 사진들이야. 빈틈이 없잖아. 근데 지금 있는 사진들하고 퀄리티 차이가 왜 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디렉션을 할 줄 아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디렉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진만 남는 거야. 사진이 멋져야 돼. 사진이 멋져야 되는데 옷이 드러나게 멋져야 되는 거지. 요 사진은 이 사람이 또 까먹었네. 아무튼 패션 사진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재밌어서 지금 올려놨는데, 사실은 여기는 우주선만 보이잖아. 물론 이 사진은 이것만 있지는 않아. 이게 우주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옷 사진들이 쫙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옷이 보이긴 보이는데 우주선이 더 잘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사가 더 유명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얘기를 잠깐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진의 트렌드는 어떠냐 하면, 하나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저게 누구 거냐? 요번에 그 CD 바뀌면서 처음으로 나왔던 캠페인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 굉장히 스틸 같고 그냥 일반적인 공간에서 찍혀 있는 것 같은. 그 다음에는 옛날 느낌 나게 찍으려고들 자꾸 그래. 그 다음에 하나는 색을 좀 깊이 있게 찍으려고 그래. 딥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진하게. 좀 진하게. 어쨌든. 그리고 AI가 많이 동원되고 있으니까 AI를 쓰는데, AI를 썼다는 게 느껴지지만 와 이렇게 썼네 이렇게 보이게 찍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워서 AI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범인들, 일반 사람들 얘기인 거 다 알잖아. AI만 뭐만 찍으면 AI인 것처럼 보이면 구역질이 나서 지금 요새 못 보겠는 거야. 나도 몇 번 처음에 하다가 AI 손을 본 거를 다 지워버렸어. 내 기록들이나 내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너무 그게 점점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AI를 쓰되 이런 거지. 옛날에도 배경을 만약에 뭘 하고 싶으면 배경을 큰 그림으로 프린트해가지고 뒤에다가 걸어놓고 찍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I를 쓰면 되지. 배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우고 싶은 걸 지운다든지, 아니면 아주 일부를 살짝 집어넣는다든지, 배경하고 피사체하고 분리해가지고 따로 수정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AI를 쓰는 게 굉장히 좋지만, 크리에이티브한 것 자체를 AI로 쓰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AI로 얼굴 수정해봐. 다 똑같아져 그냥. 아무튼 그런 AI를 쓰긴 쓰되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누구 건지 써놓지라는 거야. 자, 이거 요새 사진들인데 보면 잘 보이냐? 그냥 굉장히 뭐 이렇게 일상적인 전화하는 거 같은 거, 뭐 호텔에 그냥 서 있는 거 같은 거, 다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이야 다. 저 뭐야? 크리스찬 디올인가 본데 왼쪽은? 아닌가? 발렌시아인가? 아무튼 그렇고, 오른쪽 거가 발렌시아인가요? 얘도 이거는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걸, 예전에는 배경이 하나도 없는 데서 찍기도 했는데 뭐 이 정도 선으로 찍는 것 같고, 이거는 글로에는 나오나? 소리는 안 나올 텐데. 이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걸 하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거는 마티마젤라 건데, 스타트만 보자. 뭔가 특별한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익숙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이 브랜드가 스며들어가게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루이비통도 그냥 기차 타고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 물론 가을 컷이긴 한데 그러니까 딥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 빛을 잘 다루는 화가들 있잖아. 그 사람들 보면은
사실 자연적으로 생기는 빛이 아니잖아. 그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콘트라스트를 내가 주고 싶은 그 부분에만 주는 거야. 빛이 더 생기게. 그리고 어둡게 하고 싶은 거는 어둡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피사체가 명확하게 보이거나 자기가 시선을 주었으면 좋겠는 그 부분이 빛나게 만들잖아. 그거를 하고 싶은데 사진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야. 전체를 다 다뤄야 되니까. 그런데 뭐 그런 식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 요새 보면 그런 것도 따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얘 누구야? 얘도 어쨌든 그렇고,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하려는 거고. 포토그래퍼의 스타일이 드러나면 아니거나 모델의 느낌이 더 우선 드러나면 그거는 망한 거야. 근데 어떤 모델을 봤는데 저 모델 루이비통 모델인데 이러면 루이비통은 성공한 거고 그 모델 쓴 브랜드는 망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기 브랜드하고 내 거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모델을 선택해야지. 그 모델을 선택해서 해야 돼. 그래서 뭐 지금 요즘 같아서는 만약에 그러니까 AI를 쓰면 이런 컷이 가능해지겠지. 이거는 나무 모습을 AI로 바꾼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지금 AI로 쓴 것 같고, 얘도 합성하면서 AI로 쓴 것 같고. 자,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냥 주변에 있는 환경들, 특히나 아주 멋지거나 뭐 깨끗한 데를 쓰기도 하지만 좀 시간이 좀 있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간이 느껴지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걸 실어 올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찍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 얘도 특별하게 뭐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아이디어만 갖고 와서 찍었던 것 같아. 얘는 비슷하게 너희 선배 중에 찍은 애가 있는데, 뭐 나도 이 비슷하게 찍은 적이 있는데, 이거 비닐로 크게 해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찍으면 이렇게 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찍었던 건 비닐을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더 크게 해놓은 다음에 끝에 묶어가지고 앞에서 광풍기 확 돌리고 그 안에 사람 세워놓고 찍었어. 그러면은 이제 비닐이 있으니까 느낌이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냥 플라스틱 의자 하나 갖고 가서 찍은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은 돈 크게 안 들이고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사진을 찍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배경이야. 배경. 그 사람만 있지 않잖아. 배경이 있잖아. 배경을 깨끗하게 해서 찍고 싶어요. 졸전에 그런 애들 되게 많지.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작품이 너무 괜찮지 않아. 야, 어떤 사람이 깨끗한 배경에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 내가 원하는 배경을 찾아야 되고 그 배경을 만들어내야 돼. 배경만 좋으면 사진은 웬만큼 괜찮거든. 그러니까 좋은 배경 장소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스튜디오를 찾는 게 아니고 내 옷하고 잘 어울리는데, 내 옷이 잘 표현이 잘 되는데 그런 데를 찾아내야 돼. 그게 스튜디오일 수도 있고 어떤 바닷가일 수도 있고 뭐 산꼭대기일 수도 있고 뭐 어디 옥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딱 해놨는데, 이건 뭐 때문에 한 거 같냐? 준영이네 팀 때문에 목질화 되고 있잖아 지금. 그거 하나 찾아놨더니 그 다음에는 2조 거도 찾아줘야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원이 있어야 될 건데,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이 빛이 어두워지는 거는 카메라에서는 어두운 데가 굉장히 어둡게 보인다. 여기만 핀 조명만 딱 날리면, 핀 조명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문망 있는 거 이렇게 라이트에다 끼고 쫙 쏘면 그대로 빛이 못 벗어나게 빡 들어가거든. 그거 쓰는 건데, 그렇게만 쓰면 물론 이제 천장이 좀 높아야 되는데, 그리고 밑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되겠지. 근데 보통 스튜디오 가면 천장이 높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기본판이 다 있어. 거기다가 문라이트로 쏴주세요 그러고 쏘면 거의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 AI로 몇 개를 연결하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럴 때는 AI를 쓸 수도 있겠지. 멀리 보이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얘는 교통사고, 로드킬이야. 로드킬. 이거는 뭐 어떻게 했는지 대충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뜬 다음에 딱 찍은 거야. 그러니까 조명이 조도가 충분하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서 스틸을 잘 맞춰서 쓰기만 하면 뭐 차에 치여가지고 날아가는 것처럼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뭔지 알겠지. 철사로 꼬아서 만들면 아이의 성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니네조당 귀태조. 귀태조는 어디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철사로 만든 건데, 사실 철사하고 벤치만 있으면
저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지. 그러니까 투명하면 만들 수도 있고 뭘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는 뭐 당연히 너희 손으로 쓴 거 중에 무슨 소품을 쓰려면 애들이 한 게 컨셉이라며 손으로 그려가지고 우드락으로 잘라서 그냥 놓고 쓰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뭐 차도 있고 뭐 애들이 할 수 있고 우주선도 되고 뭐 누구라도 다 쓸 수 있겠지.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 촬영 계획은 이제 리빈지 모드 촬영 컨셉을 촬영 계획을 발표하는 거야. 5월 말쯤에 이미지 보드를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브제 촬영할 개인 의상하고 코디용 오브제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정리 구성안 같은 거 이런 거 개인별로 다 정리해 가지고 발표하시면 되고 작품별 무드보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 메이크업 안 어떻게 할지 헤어도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촬영할 때 쓸 소도구들 뭐 쓸지 뭐 사진도 있어야 되고 스케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물어보면 그럼 이거 캡처해서 줄 테니까 찍던지 뭐 그거든 마음대로. 그다음에 포토그래퍼하고 모델 섭외했는지 장소 어떻게 했는지 이거 장소 섭외했거나 아니면 할 거다 어디 그런 거 섭외 방법 포토그래퍼를 구했으면 구했다 아니면 포토그래퍼를 이런 사람을 구할 거다. 그러니까 인스타 뒤져가지고 같이 작업할 사람 100명 구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걸릴 거 아니야. 하나 해놓고 안 되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돼. 한꺼번에 장소 비용도 한꺼번에 알아보면 되고 그래서 여러 명이 있어야 돼. 촬영 일정을 어떻게 할지 스케줄도 발표해야 되고 브로셔 페이지 그러니까 온라인 브로셔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건지 구성을 어떻게 할지 따져보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될지 거꾸로 알 수 있어. 내가 제일 처음에 너희 작업하기 전에 어떻게 마케팅 할지 생각하면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그 브로셔 페이지 얘기하는 거야. 그 구성안이 있어야 돼. 동영상 계획도 촬영을 할 때 보통은 함께 촬영하겠지. 2번 하긴 힘들 테니까 동영상 촬영 계획을 잡을 텐데 장소하고 작가 섭외하고 작가 포토그래퍼 찍을 사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섭외 모델 같이 써도 되고 장소 허가를 어떻게 받을지 허가 못 받겠으면 만약에 경복궁에서 찍어 그러면 경복궁에서 브랜드에서 찍으면 승인 안 나. 왜냐하면 거기서 승인 안 돼. 근데 너희는 가서 찍으면 승인 필요 없어. 왜 그러겠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 저희 학교 수업이라서 찍는 건데요.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뭘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동대문 DDP에서 브랜드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바로 와가지고 관리실에 가서 허가를 받고 오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가서 동대문 DDP에서 찍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무슨 촬영이 그러면 학교 숙제 하는데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지방에 옛날 뭐 일제시대 때 있었던 뭐 옛날 건물로 쓰던 관공서에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문이 걸려 있어서 담 넘어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저 뭐 하고 있나 그러다가 누가 달려서 거기서 찍으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금방 나갈게요. 그리고 몇 컷 더 찍고 나오면 끝난 거야. 그 사람 부르러 갔을 때 이미 다 찍었어.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거주물 치는 학생이라고 죄송하다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학생이라는데 경찰서까지 끌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 말하고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경마장 가가지고 몰래 뛰어가서 몇 컷 찍어.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야.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뭘 할지 생각을 잘 해보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케팅 홍보도 계속 기록으로 남길 거는 온라인에 떠 있으면 계속 기록으로 남겠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쓸 거. 너희들 포트폴리오 이제 내 수업도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사진을 하나도 안 찍어 놓은 거야. 내 수업을 듣는 애들은 다 있어. 근데 수업에 예전 것들에 사진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럼 안 돼. 사진이 있어야지. 사진으로 있어야 되고 전시 홍보할 계획도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거는 그러니까 전시를 어떻게 홍보할지, 뭐 포스터를 붙일지 이런 소리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하니까 인스타 하고요, 포스터 붙이고요, 전단지 뿌리려고 이 얘기만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봐.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니? 그 주변에 건대 이 상권이 있는데 건대 상권 만약에 진짜 가능하다면 내가 그냥 막 얘기해보자. 그냥 가능하다면 진짜 막 얘기해. 그 화질 굉장히 안시가 높아가지고 그 약간 불빛이 있는데 더 잘 보이는 슬라이드 저 빔 프로젝트 하나 구했다 쳐. 그리고 거기다가 QR 코드를 하나 딱 찍는 거야. 그러고는 그 건대 그 마셔거리나 이런 데서
제일 껌껌한 데다 그 QR카드 탁 띄워놓고 거기다 몰아서 QR 여기 그렇게 찍었다가 커다랗게 거물만하게 빼. 그거 한 10번 하면 거의 다 찍어볼걸? 그럼 그 QR코드에 뭐 어디서 전시한다고 이렇게 써있거나 뭐 이렇게 뭐 여기 오시면은 뭐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다음 밑에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써면 되잖아. 누가 신고할 거야? 에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얘기한 거야, 막. 막.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스타일화 전시회를 했어. 스타일화 전시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디냐면 저 8층짜리 구정문에 있는 옆에 있는 건물 있잖아.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어. 거기 8층에서 수업도 했어. 나 전철을 타고 내려서 여기서부터 저 8층까지 뛰어갔어. 아휴, 강의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근데 그 건물이 8층이었던 걸 써먹은 적이 있어. 스타일화 전시할 때 나는 장을 잘 안 하거든. 장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장하던 또라이 같은 여자애가 그만둬가지고 갑자기 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거기 복도에다가 머슬린을 애들끼리 다 박았어. 이렇게 이만하게 넓게 한 다음에 거기다 스프레이 들고 작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대충 이렇게 찍어서 점점점 찍어 놓은 다음에 그림을 그린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건물 꼭대기부터 8층짜리가 다 걸었어. 건대 학생이 걸었는데 학교에서 뭐라 그러겠어. 아무도 안 뭐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거 주변에서 다 보이는 거야. 지금처럼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 전시회 그거를 그 포스터를 진짜 거지같이 그려놨는데 그거를 3년인가 4년인가 썼어. 애들이 계속 버는 거야. 제일 효과가 있고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그거밖에는. 막 뛰어다니면서 막 되게 기니까 뛰어다니면서 그림 그려야 돼. 라카를 막 한 100통 썼나 봐.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들 있잖아. 잘 생각해봐. 디지털이 돌아다니니까 더 쉽잖아. 아날로그로 하면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전시 방법이나 이런 것들하고 인스타, 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현수막도 한다니까 무슨 선거철이라고 이렇게 놀 거야. 그러지 말고 그것도 괜찮겠네. 선거철이니까 계속 선거 포스터 있을 거 아니야. 거기마다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씩 붙여놓으면 저도 곁다리로 현수막 도움 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호치키서 박아놓으면 되겠네. 아무튼 어떤 식으로인지 어떻게 미끼를 물고 전시장에 오게 할까? 제발 봐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데도 안 올 거야?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해야 된다. 자, 그런 거고 여기에 대한 거는 어디 보자. 자, 이거는 뭐냐, 경모가 찍었던 거. 이조의 이름은 비몽사몽이었습니다. 비몽사몽은 뭐야? 쇼필름? 지하실. 이걸 계속 전시장 이거 성심대에서 할 때 계속 틀어놨었어요. 음악도 맞추고 편집도 하고. 자, 이런 걸 찍었었고. 자, 저번 작년에 했던 아유 이때 소민이도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다가 끝까지 했는데 서연이도 다시 설득해봐. 이게 소민이 거잖아. 마지막 주에 다시 한 거야 저거. 촬영 기획 과정 해가지고 뭐 타임 테이블 있고 촬영 일정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여기 톤앤 매너 밸런스 그 레퍼런스 했고 촬영 결과물은 이거고 전시 기획 과정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림 그려가지고 뭐 여기 십자가 해가지고 뭐 불부도 붙이고 막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전시 어떻게 할지 얘네가 전체 짰으니까 요거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사진 붙여서 해서 포스터 만든 거고
정경무는 알지? 졸준이를 했었으니까. 경무는 장소 답사하고 오브제 준비하고 촬영 현장 촬영하고 해서 이렇게 촬영했어. 이렇게 단체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자기네 포스터 만들었고, 이게 인천 앞바다 가가지고 찍고는 촬영 끝난 다음에 거기서 술을 있는 대로 먹고 물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소희하고 사귀다가 헤어졌지. 안타까운 슬픈 얘기야. 얘네 오프라인 마케팅 계획한 거 전단지 해가지고 옆에 붙여 뜯어가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은 핀터레스트,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한다고 이런 간단하게 써놨네. 자, 이거는 애들이 촬영 기획, 이거 컨셉이고, 타임테이블 있고, 그 다음에 모델하고 어떤 식으로 룩 입힐지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촬영 소품하고, 그 다음에 촬영 토렌면허, 룩북을 어떻게 만들지, 룩북 분위기를 먼저 잡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각 개인별로 어떻게 찍을지 맞춰본 거고, 대충 이래서 발표를 했던 거고. 자, 이건 촬영. 이렇게 해서 5월 마지막 주에 2주 전에 이게 그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오늘